안녕하세요. 베트남 호치민에 살고 있는 준우 패밀리입니다. 항상 제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상다운 일상이 없는 일상,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즘이죠. 저는 매일 놀이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어떤 베트남 아주머니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일하러 가지 않고 애기 보고 있어? 간단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저로서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왜 아무 연고가 없는 베트남에 오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기가 아직 많이 어리고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육아에만 집중하고 있다. 다시 돌아온 질문입니다. 그럼 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지 않느냐? 믿고 맡길 사람이 없기도 하고 아무래도 엄마가 직접 케어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베이비시터이고 아기의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는데도 아기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 라고요. 내 몸이 편하려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베트남에 살면서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대하는 베트남 어른들이 좀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멍멍 일로 와. 적어도 제가 놀이터에 나가서 목격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아이의 이마를 탁탁 친다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고 팔을 들어올려 때리는 신용을 하는 등 다소 폭력적인 모습들을 많이 목격했죠. 베이비시터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제유치원에 보내도 베트남인 교사가 있다면 폭력적인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똑같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가만히 있는 아기를 밀친다거나 머리를 친다거나 아무리 CCTV를 설치한다고 한들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가족이 아닌 이상 마음 놓고 맡길 사람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기가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는 제가 직접 돌보기로 마음먹었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덜컥 겁이 날 때도 있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베트남에서 살다가 내가 영원히 집에만 있게 되진 않을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베트남에 온 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요. 경력 단절이 너무 오래되면 다시 일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시 한국에 가면 안 되나요? 그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 아이의 교육을 한국에서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국제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잡어. 잡았죠. 잡았어.
어떤 게 웃겨?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급격히 글로벌화되면서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었죠.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원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문화 가정을 향한 편견 담긴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차별된 시선을 받았을 때 힘들어 하지는 않을까 그 부분이 걱정되었죠. 달팽이 잡어 안 잡어. 안 잡어 간다 천천히 천천히. 안녕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2018년 기준 71.22점, 성인은 52.8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비하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높아졌으나 성인은 되레 떨어진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다문화 가정 아동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자신을 다르게 보는 어른들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중국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를 둔 한 13살 어린이의 경우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는 차별을 못 느끼지만 어른들을 만나면 긴장된다. 편견 없이 우리를 대한민국 어린이로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 관련 교육을 고려해야 한다. 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미디어를 통해 강조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 엄마 거 엄마 거? 이름을 몰라. 맘마야 맘마야? 종합편성 채널인 MBN에서 국제부부라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을 재발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 역시 미디어를 통해 강조하는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아기를 위해 베트남으로 왔지만 정작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 육아에 집중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육아를 잘 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혹시 이도저도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 5만 가지 고민을 하는 요즘입니다. 까다롭네. 거품? 한 번만. 야빠. 끝. 그렇다면 다른 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남편의 사업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은 몇 년 동안 베트남에 주기적으로 출장을 다녔고요. 앞으로는 베트남에서 일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마침 베트남에서 정식으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장기적으로 베트남에 머물면서 일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베트남 호치민으로 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위기가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법이고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며 또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오고 좋은 일이 생길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한 번 더 저를 채찍질 해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자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도 늘 행복한 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늘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댓글들도 언제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